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 연휴 3일 중에서 이틀을 대검에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해서 참모들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여러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의혹, 또 증거인멸,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했고 새 주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액션, 행동에 들어가겠죠. 자, 권력수사 어디로 수사의 칼날이 나갈지 이번 주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수세에 몰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인적 쇄신 이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위기에 몰리면은 항상 가장 쉽게 꺼내는 것이 인적 쇄신,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도 그 같은 방법으로 일단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으로 분위기가 바뀔지 의문이고 또 특히나 윤석열 총장이 계속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이제 용도 폐기하지만은 추미애에 버금가는 그런 강성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우겠죠. 자, 강성 인물. 왜 법무부 장관이 강성이어야 하느냐.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 때 보셨겠지만은 뭐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총동원해서 어쨌든 막 견제를 할 수가 있죠. 성패는 뭐 윤석열의 완성으로 끝났지만은 그나마 수단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또 강성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윤석열 맞춤형이 되지 않겠느냐. 윤석열을 겨냥한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문재인 정권이 몰려 있습니다. 자, 단순한 개각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노림수가 숨어 있겠죠. 자, 동아일보 일면 톱 먼저 보시면은 지금 개각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과 독대,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론 확산. 이렇게 독대해서 여론을 듣는 뭐 정당은 여론에 민감하죠. 여론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여론대로 인사를 하리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마이웨이, 문재인의 마이웨이 또 시작이 되겠죠. 특유의 어쩌면 저런 사람을만 고르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뭐 지금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장관에 임명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뭐 하루만 견디고 나서 인사청문회 모형지물로 만들고 바로 임명해버리는 뭐 변창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곧 임명할 겁니다. 뭐 20몇 번째 국회에 동의 없이 임명하는 그런 장관인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해동 2주 만에 또 독대했다. 이러면 내일 주 법무장관 사표 수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표명했다고 주변에서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신문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추미애 포함 최대 4명 문재인 이러면 내일 개각을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좀 오래된 장관 3명 그 중에는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서울시장 출마 처리는 박영선도 포함되고 문체부 또 산업부 장관 교체 유력하다. 노영민 등 청와대 참모진도 3달 개편 수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또 더 구체적입니다. 노영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추미애 다 바꾼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인사 문제를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오보가 될 수가 있죠. 이름이 틀려버리거나 그 대상자가 아니면은 오보가 됩니다. 그 일면 톱이 오보를 내면은 상당히 그 타격이 크죠. 그런데도 이렇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취재가 상당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팀 노영민이나 김상조는 다음 달 10일쯤에 대폭 인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우윤건 많이 거론됐죠. 윤태영이 검토된다. 윤태영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추미애 후임 박범계 발표할 때 자,
강성이죠. 박범계. 28일 오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고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 다른 사람들은 10월이고. 자, 박범계 의원, 추미애 후임의 박범계가 유력하다. 좀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상당히 강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을 서결이 형 뭐 이렇게 부르면서 힘내라 막 그런 때가 있었죠.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징계 정직 1개월을 받았죠. 그때 서결이 형 나이는 윤석열 총장이 3살이 많습니다.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지만은 그렇게 응원을 했던 박범계 의원이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 중진위원이 됐죠. 중진위원이 돼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대치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추미애 후임 박범계가 유력한데 실제로 임명이 되면 이 언론 보도대로 임명이 되면 조선일보는 상당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면 하단 기사에서도 박범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형 부르던 박범계 지난 국감 때는 윤석열 몰아세웠다. 두 사람의 인연을 쭉 소개를 하고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 형 과거에는 나한테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박범계를 실제로 임명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처음에 조국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이번에는 박범계 윤석열, 이 갈등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내치기에 대해서 마이웨이를 하는 거죠. 끝까지 그냥 윤석열을 끝까지 내쳐야 된다. 권력 보호를 위해서. 자, 그런 차원에서 마이웨이를 하는데 윤석열도 마이웨이입니다. 여권에서 계속 차라리 사퇴하라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것을 일축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 주변에 대한 수사를 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월성 분야 아니고 그 전에 아마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것도 할 거고 라임 옵티머스 이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아일보 사면을 보시면 윤석열 내년 7월 임기 때까지 물러날 생각 없다. 자진 사퇴 선거 없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죠. 자, 그 사이에 정직 2개월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됐지만은 본안 이 취소 소송이 지금 그때까지 안 끝납니다. 7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물러날 수가 없다. 법원 결정 뒤에 주변에 여러 차례 내비쳤다. 가처분 신청 인용 뒤에 윤석열은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날 상황이다. 그러면서 징계 취소, 본안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석열의 척건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윤석열 자진 사퇴할 가능성 단 1%도 없다. 끝까지 간다. 마이웨이. 윤석열은 연휴 이틀 연속 출근해서 원전 등 챙겼다. 원전을 챙겼다. 살아있는 권력수사죠. 이 경향신문 사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월성 원전 의혹 보고받은 윤석열 연휴 동안에 윗선 수사 탄력받나. 윗선은 어디겠습니까? 자, 산자부 국장 두 사람은 구속을 했죠. 구속을 했고 그 다음에 박웅규 당시 산자부 장관,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려다가 직무 정지가 되는 바람에 주춤했죠. 근데 다시 짠 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겁니다. 청와대를 수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러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지,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됐지,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 쪽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서라도 정직 2개월을 당하면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법원에 호소를 했고 행정법원에 호소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울성 운전수사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맞아. 그런 건 해야 돼. 그런 수사 해야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가 변수로 남아있다. 또 운전수사를 하는 대전지검 이두봉 검사장,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죠. 거기에 대한 또 핀셋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사범위, 윤석열의 수사범위 막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혼술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중앙일보 3면 보시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죠. 최성해의 회유성 전화 의혹, 유시민, 김두관 수사 가능성. 자, 수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의원, 그 아래 보시면 김두관이 계속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또 탄핵하다가 다시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또 짠하고 등장하면은 정말 망신인데 더 이상 어떻게 그런 망신을 또 당하냐. 신중한데 김두관은 계속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두관을 향해서 수사 칼날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정경심 씨가 징역 4년 법정 구속을 당했죠. 법정 구속됐죠. 그때 혐의 중에 하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입니다. 가짜 표창장으로 입시를 한, 그래서 업무방해. 그런데 그때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최성해 총장에게, 동양대 총장에게 유시민, 김두관 두 사람이 차례로 전화를 해서 그냥 그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하게 좀 검찰에서 진술해 주세요. 그거 그냥 그 최성해 가짜가 아니고 최성해 총장이 그냥 발행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급박을 한 것이죠. 국회의원,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이 지방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으면은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급박입니다. 해유고 압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 판결에서 정경심 씨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1심이지만 가짜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강요미수가 되죠. 강요미수. 그 이동재 기자, 채널의 이동재 기자 강요미수로 지금 징역 살고 있습니다. 조국 그 사건 수사팀이 정경심 선거 공판이 끝난 직후에 그런 말을 했죠. 위정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수사에 나서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따박따박 수사에 나설 겁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작년에 전화를 해서 그때 최성해 총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정경심 말대로 그냥 해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수사 대상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누구냐? 윤석열 징계위원회 참여했던 법무부 차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죠. 폭행 사건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의 의지에 따라서 이 수사 강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3면 보시면 이용구 폭행 사건 견우는 윤의 칼끝, 검경 갈등 내관될라. 폭행 사건은 윤의 갈등,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시행되지만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후지부지 했죠. 그런데 이것이 검찰이 다시 하면은 이 경찰에서 일단 내사 종결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에 검경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수사 주체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느냐 아니면은 경찰이 다시 하느냐 이런 방향이 있는데 고발된 것이 있어서 검찰에 또 배당된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 선택이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했던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가담했던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총장이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윤석열의 복귀는 상당히 이 권력에 대한 수사 여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또 하나 정치적 위상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 사유 중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었죠. 여론조사 나 빼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치 수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 상황에서 또 여론조사, 대선조사 지지율 조사는 윤석열 의지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그런데 여론조사는 계속되죠. 오늘 업무 복귀 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조사를 의뢰한 이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23.9%를 받았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단독 선도에 나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단독 선도 23.9%, 이낙연, 이재명 18.2% 둘이 동률입니다. 그 아래 한참 아래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특히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47.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야권 후보, 국민의힘 대권 후보 중에서 압도적인 것이죠. 한참 아래에 뭐 홍준표, 안철수가 있는데 별 큰 의미 있는 지지율은 없습니다. 유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 모름 이것이 7.9%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잘 뭐 없다 이렇게 하는 게 한 30%, 40%까지 나왔는데,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사이 보수들, 아마도 그동안 숨어있던 이 사이 보수들이 윤석열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할 정도입니다. 자, 특히 윤석열은 이 치고 나가는 기세가 무섭습니다. 다른 이낙연, 이재명은 계속 하락세인데 윤석열은 계속 치고 나갑니다. 리얼미터 이 조사는 매월 하는 것인데, 월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굵게 칠한 것이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곡선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다른 주자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같으면 윤석열 대세론까지도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세론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오랜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대세론을 형성한다고 해서 뭐 다 이 대권을 잡은 건 아니죠. 뭐 이해창 그런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어떤 대망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히려 조성이 되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가면은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레임덕 뚜껑이 이미 터졌습니다. 뚜껑 터졌는데, 자, 문재인의 실현은 아마 지금부터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공경에 빠져 있는데 사법적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윤석열 천행이 직권남용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죠. 야, 이 상황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나섰습니다.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그리고 문재인 일가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곽상도 노태강 찍어낸 박근혜처럼 윤석열 찍어낸 문재인 고발하겠다.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발 시기는 지금 바로 고발하면은 지금 추미애 뭐 문재인 같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바로 고발하면은 추미애 장관만 수사하고 문재인까지 안 올라갈까봐 적절한 고발 타이밍을 보고 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수사 상황을 봐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노태강 찍어낸 박근혜처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태강 문체부 국장,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 최순실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노태강 국장이 사직을 했죠. 사직을 해서 했는데, 그때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 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들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인사개입, 대법원은 지난 1월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사건이죠. 이것과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문재인의 행동 거의 같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문재인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겠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각 언론사는 뭐 10대 뉴스 이것을 선정을 해서 꼽아서 보도를 하죠. 오늘 아침 조간에 국민일보가 10대 뉴스를 꼽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조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송두리째 바뀐 일상. 일상에 송두리째 바뀌었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다음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도 깜깜합니다. 자, 10대 뉴스 1번 잃어버린 1년 은택트 시대, 2번 부동산 대랑, 3번 민주당 총선 압승, 4번 검찰총장 실패한 징계, 5번 N번방 사태, 6번 정경심 국소 법정고소, 7번 박원순 극단 선택 오거돈 사태, 8번 최악의 남북관계, 9번 이건희 삼성회장 별세, 10번 BTS 기생충 빌보드와 오스카 스건. 이상이 10대였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